안녕하세요, 철봉입니다. 필리핀 커뮤니티에 현역 경찰관이 쓰신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드리는 당부의 말씀. 보이스피싱 조직원 여러분, 우리는 조만간 만날 겁니다. 나는 대한민국 경찰관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저와 같이 물불 안 가리는 형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리안 데스크도 죽을 힘을 다해서 추적 중이므로 우리는 반드시 만날 겁니다. 누구랑? 보이스피싱 조직원하고 형사하고. 형사가 쓰신 글이에요. 또한 여러분들이 뒤를 캐고 다니는 현지인 정보원, 국가정보원 등도 이미 필리핀 각지에서 탐문 수색 중입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주변인 중에서 시기 질투하여 제보하는 정보도 있고, 여러분들이 뒤를 캐고 다니면서 돈을 갈취하는 하이에나들의 정보도 수집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날이 왔을 때 이미 상호간의 모든 준비를 마치고 서로 웃으면서 만나던가, 여러분들이 불시에 현지에서 검거돼서 송환되어 만나거나 또는 별건으로 대한민국 교정시설에 구속되어 있을 시 출소를 앞두고 갑자기 추가기소 사건으로 조사할 때 만나거나, 결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당신들과 나는 만나게 돼 있습니다. 결국 미래에는 그렇게 될 겁니다. 우선 자수를 하였을 시에 유리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부모 및 아내, 자녀, 지인 등을 통하여 자수를 설득한 조직원 중에서 실제로 자수를 결심하여 특례를 받고 이미 사회 복귀된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범행의 죄질을 우선 고려하면서 건강 및 가정 환경을 고려하여 불구속 수사한 사례도 있으며, 귀국 즉시 수개월간 부모와 지내면서 정리할 시간, 이미 약속된 기일이 지나면 사전 구속영장 신청도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자수를 하는 자들은 대부분 범죄단체 및 공범의 실체를 명확하게 진술하거나 소재지 제공, 검거의 단서를 제공 또는 유사수법 별건, 범죄단체 등의 정보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사 공적을 쌓습니다. 저는 항상 그러한 진심을 보여준 피의자에게는 사실조회 회보서를 통하여 그들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과 수사에 협조한 공적을 재판부에 알리면서 탄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판부에서는 자수 플러스 수사 공적, 사실조회 회보서를 판결문에 적시하면서 감형 사유로 명시하고 있고, 실제로 위 항에 해당되지 않는 조직원들과는 대략 2-3년 정도의 감형 선고되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심지어 집행유예도 일부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향후 가석방까지 고려하면 사회 복귀 시점의 차이는 조직원들과 자수자 간의 차이는 더욱더 벌어질 것입니다. 특히 자수를 할 시에는 무엇보다 가족들에게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부끄럽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특혜로 인하여 조속한 사회 복귀가 기다리고 있으므로 희망을 품으며 제2의 인생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실례로 최근에 A가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제공한 특혜, 검사와 협의하여 여죄 수사는 안 하는 걸로, 가석방은 해주는 걸로, 그래서 특혜를 받은 A는 출소 즉시 건강한 직업을 가졌고 2개월 후에는 결혼을 한다면서 청첩장을 주며 해맑게 웃기에 안아주고 격려하였습니다. 여성인 B양도 최근에 출소하여 형사님 지금 인테리어 일하는데 우리 300만 원만 받아도 너무 기분 좋아요. 이제야 진짜 사람처럼 사는 것 같아요. 일찍 잡아 넣어 주셔서 감사드려요. 라고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차마 여기에 기재하지 못할 다양하고 기쁜 사례들이 많기에 여러분들과는 언젠가는 공유하면서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 여러분, 검사와 협의하여 일부 조직원들에게는 차마 설명할 수 없는 특혜를 제공하기도 하였으니 우리가 만나게 되면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와 반면에 4년 전쯤에 C라는 조직원의 모친을 시골 어딘가에서 만나서 상담하고 함께 울었습니다. 결국 C는 모친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한민국에 오지 않고 필리핀 그 어느 섬나라에 숨어서 하루하루 피말리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범죄를 반복하고 있었지요. 만약에 C가 4년 전에 입국해서 어머님의 설득하에 자수를 하였더라면 그 죄책으로 보아 아마도 지금쯤이면 석방되었거나 최소한 가석방 대상이 되었을 것이며 30대에 사회복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여전히 범행을 반복하고 있기에 반드시 검거될 C에게는 영장, 범죄 사실 외에도 최근 4년간의 추가 범행도 구중될 시 상당한 중형이 예상됩니다.
당장 겁난다고 도망다니며 인생을 소비할 시에는 더욱더 중형을 선고받는 것은 물론이고 개인적으로 더욱 늙어서 출소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정확히 인지한다면 누가 이토록 멍청한 방법을 택할까요? 에라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곳에서의 세월이 흐르고 흐르면 40살, 50살이 다 되어서 강제로 검거되고 강제로 송환되어서 재판을 받으면 과연 건강하게 살아서 출소가 가능할까 싶습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노년에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요? 특히나 필리핀 비쿠탄 수용소에서의 별의별 방법을 써가면서 송환을 지연시키는 행위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는 결국 다시 다 잡혀옵니다. 시간만 계속 흐르고 당신은 늙어갈 뿐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 여러분. 대한민국 판결문에 뭐뭐한 사정으로 인하여 비쿠탄 수용소는 정상적인 수용기관으로 판단하지 않기에 해당 수용기관은 판결에 참작하지 아니한다라고 통일된 판례가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여러분, 주변에서 한국 가지 말라고 수많은 악마 유혹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유혹을 뿌리치고 용기를 낸 사람은 이미 출소를 기다리고 있거나 출소를 해서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살고 있습니다. 단 한 살이라도 건강하고 젊을 때 반드시 기회를 잡으십시오. 제가 내민 손을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생각을 다시 해보면 고민할 것도 없는 답안지입니다. 필리핀 경찰 및 이민국이 원하는 타이밍에 여러분들을 검거했다가 때로는 풀어줬다가 다시 검거하기를 반복하면서 결국에는 추방시킨다는 것을 잘 알고들 있을 겁니다. 두렵고 걱정되며 반신반의하고 당신들의 그 마음을 나도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접 소통하면서 충분한 상담을 해드리고자 하기에 낮이든 밤이든 걱정되거나 궁금한 점이 있을 시에는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용기를 내어 연락주시면 원하는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도와드릴 것입니다. 당연히 연락 주신 분들은 타인이 절대 모르도록 서류 등 어디에도 기록하지 않고 비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타이밍입니다. 주저하다가 불시에 나를 만나지 마시고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수서 곧장 접수하여 신속히 진행시키겠습니다. 교민들에게 드리는 말씀. 교민 여러분, 저는 경기 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 경감 허건입니다. 전화번호 031-888-3875, 전화 2-010-3673-6696, 이메일 땡땡, 카카오톡 폴리스건, 텔레그램 폴리스건, POLICEGUN. 저와 동료들은 필리핀 체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단체, 민준파 등 다수의 조직을 수사한 경험이 있으며 지명 수배자, 필리핀 등 해외 체류 100여 명의 소재를 추적 중입니다. 민준파 1심 선고 총책 징역 35년, 부총책 징역 27년, 경찰청 제 개편으로 보이스피싱 수사를 형사기동대에서 진행하게 되었고 개인적으로 1년 만에 업무에 복귀하였으나 여전히 미검자가 많은 사실이 안타까워서 이 사이트를 통해서 교민과 피의자들에게 진심 어린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라고 올리셨습니다. 교민들께 드리는 당부의 말씀, 이거는 허건 경감님께서 필리핀 교민들에게 드리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미 교민 여러분들은 잘 아시다시피 필리핀에는 각종 수배자, 조폭, 마약 사기들이 가명 등을 사용하면서 음지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경찰 추적을 피하여 필리핀 다수 지역에 콜센터를 설치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들은 수천 수만 명에게서 편취한 상당한 부를 축적하면서 카지노, JTB, 고급 차량, 골프장, 리조트, 여행 등 유흥을 마음껏 즐기면서 현지인 여성들과 동거하며 아이도 낳고 사는 등 건전한 국민인 것처럼 위장하여 양지에서 지내고 있는 실정이고 최근 트렌드에 맞추어서 리딩방 사기로 전환하거나 도박사이트 범행을 왕복하면서 자유로운 이직도 성행 중입니다. 저를 포함한 보이스피싱 수사관들은 해외 피해자들이 울부짖는 요청, 차라리 그냥 킬러를 고용해서 내가 현지에서 죽여버리고 말겠다. 경찰과는 모른 척 해달라. 이런 말에 억장이 무너지곤 합니다. 필리핀 이민국 및 검찰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러한 사정을 모두 알고 있기에 상당한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매번 같은 국민으로서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들이 정보 및 현지 애인 및 자녀의 정보, 소재지, 자주 가는 장소, 차량, 기타 관련 영상 및 사진 등 수사에 활용할 만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신원 정보는 일체 비공개이며 전화 및
SNS, 이메일로 소통하면서 필요시에는 직접 방문하여 면접도 가능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최대한 사례도 해드리겠습니다. 교민 여러분들이 도움이 간절합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필리핀을 위하여, 현지에서의 대한민국 및 교민들의 위상을 위하여, 이미 발생한 수많은 피해자들이 위로와 장래 발생할 예비 피해자들이 차단을 위하여 소중한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경기 남부 경찰청 형사기동대 경감 허건님께서 필고 사이트에 쓰신 글을 제가 오늘 읽어드립니다. 전화 031-888-3875, 직통전화 010-3673-6696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니넨 뒤졌어. 악질이야, 보이스피싱은. 요거 이제 필리핀 교민 사이트에 올라온 내용이고, 다음은 코피노 관련 얘기입니다. 최근 한국인 남성이 필리핀 여자친구가 임신을 하자 갑자기 잠적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해당 남성은 일부 잘못을 인정하지만 유부남이라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앞서 지난 5일 JTBC 사건 반장에서는 23세 임신 4개월 차에 접어든 필리핀 여성 A씨 사연이 소개됐습니다. 19살 때 데이팅 앱으로 한국인 남성 B씨를 만나서 교제를 했습니다. B씨는 1년에 한 번 오는데 7일에서 1, 2주 정도 머무르면서 A씨 가족과도 함께 보냈답니다. 필리핀 여자애들은 한국인 남자친구가 생겨요. 그러면 가족이니 누구니 다 자랑하고 알려주고 싶고 이렇게 되는, 나 한국 남자 만나. 오빠가 막 필리핀에서 사귀는 거냐, 애인이냐 아니냐, 이거를 판가름하는 가장 결정적인 행위. 크리스마스에 누구와 함께 보냈어? 내 여자친구랑 보냈어. 오케이, 니네 커플 인정. 아무튼 여자애들이 이제 필리핀에서 한국 남자를 만난다고 하면 이렇게 집에도 데리고 가고 뭐하고 소개도 시켜주고 이렇게 좋아해요. 가족과도 함께 보는 거, 여행도 같이 가. 여자애가 이제 말하기를 살살이 새끼가 결혼 얘기를 자주 꺼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여자애가 올 1월에 아이를 갖게 되자 이 살살이는 갑자기 입장을 바꿉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낙태해, 애 띄면 안 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씨부레 모르겠다, 그냥 내가 무슨 말을 너한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러면서 돌연 잠적을 합니다. 연락을 아무리 해도 받지 않고 카톡이니 전화니 문자니 SNS도 다 삭제를 하고 차단을 하고 다 그러고 잠수를 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살살이 행각이 데이팅 앱에서 또 다른 필리핀 여자애한테 접근하면서 발각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얘는 임신했어. 야, 넌 차단이야. 절로 가, 꺼져. 이러고 나서 그 데이팅 앱에서 또 다른 애한테 똑같은 방법으로 살살이를 까면서 이 사건이 불거지게 됐어요. 꼬신 여자애가 지 애기를 임신한 그 여자애의 친구야. 이후에 유튜브 채널 미스터원의 필리핀 라이프를 운영하는 한국인 유튜버가 이 사실을 접하고 이 살살이 B씨를 추적을 합니다. 그 결과 A씨가 이 여자애가 내 남자친구요, 31살이고요, 한국에서 결혼도 안 하고요, 한국에서 직장 다니고 그랬는데 1년에 한 번씩 2주에서 1, 2주 정도 놀러 왔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유튜버가 밝혀낸 사실로는 40대이면서 유부남이고 자식까지 있는 유부남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답니다. 해당 사연이 보도되자 살살이는 사건 반장 측에 이메일을 보내서, 사건 반장씨, 나 지금 SNS에 사과문을 올렸어요. 저요, 나이 속인 거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요, 필리핀 가는데 채팅 앱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고 20대로 그냥 설정만 해놓은 거예요. 나이를 일부러 속이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요, 그 여자애가요, 신분증 보여달라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답니다. 야, 이 새끼야, 야, 이 씨가. 여자애가 31살이라면 29이라면 29인 줄 알고 걔네가 나이를 어떻게 하냐, 외국 사람 나이를. 임마, 그 만나자마자 신분증 까보심, 아이디 어딨음, 여권 어딨음, 이러냐 이 새끼. 이런 새끼가 이게 이랬다요. 이랬답니다. 거기에 또 당신 뭐 유부남이 있다는 의혹이 있는데 그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제가 비밀번호 설정 안 돼 휴대전화를 잊어먹었어요. 근데 그거 누가 주워갔고요, 거짓말로 장난친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이 새끼야, 그러면은 호적등본이랑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어서 임마 보내주면 되잖아 이 새끼야. 이 새끼가 끝까지 발뺌을 하네. 데이팅 앱으로 A씨 친구에게 접근한 것 역시 이거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진짜 아니라니까요, 진짜 아니에요. 그 여자의 임신에 대해서는 친자 검사해서 확인해서 제 자식이 맞으면요 그냥 책임질게요. 예? 알겠어요? 그리고 저 이미 이제 얼굴 그냥 다 동네방네 다
설마 철봉TV 구독자 아니겠지? 이 시입새발이 양새발이 새끼발이 이 새끼 이거. 그게 이제 저 이미 한국에서 얼굴 다 팔려갖고요. 한국에서 일도 못하고요. 그냥 됐고요. 그냥 필리핀으로 가갖고 전 여자친구하고 애 키우면서 그냥 열심히 살게요. 라고 전했답니다. 그러나 임신한 A씨는 B씨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그 말도 안 되는 개소리예요. 저 개소리 나 이제 저 새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는요 진실을 알고 있어요. 저 새끼가요 이곳으로 돌아올 이유도 없어요. 그리고 결단코 저놈을 이 필리핀에 발을 못 붙이게 할 겁니다. 다만 제가 필요한 건 양육비가 전부입니다. 라고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필리핀 애들이요 결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필리핀에서도 뭐하고 은행 잔고증명 해야 되고 이래서 혼인신고를 안 하고 대부분 그냥 살아요. 이혼은 더 어렵답니다. 필리핀에서 낙태가 안 되니까 그냥 낳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 들어본 바로는 누구 아는 애는 애가 4명인데 아빠가 다 달라. 필리핀 애들인데 아빠가 다 달라. 야 그게 뭐야. 그 순간 사랑했겠지. 금사 빠지. 이번에 문제가 됐던 거는 그 뉴스에도 나오고 지금 그 여자애가 임신을 했는데 임신한 사실을 알리니까 메신저니 뭐니 다 차단시키고 도망가 버렸다. 진화를 자꾸 하네. 진화를 한 거 남자애도 진화하고 필리핀 여자애들도 진화하고 여자애들은 한국 남자 아저씨들 벗겨먹는 스킬을 공유하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필리핀 여자애들 커뮤니티가. 한국 아저씨들은 필리핀 가면은 내상 안 당하는 법, 진상 구별법 이런 것도 다 한국에서 공부하고 가고 아주 웃겨 돌아가는 세상이지요. 이 사건에 대해서 형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잠깐 남겨주시기 바래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데 건강에 신경들 많이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형님들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